자, 무역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백악관은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국내로 산업을 옮기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머지 세계의 팔산업혀를 의미할 뿐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도를 밝혔을 때 그 말을 믿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스콧 베센트는 해당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President Trump wants to rebalance the American economy back to a manufacturing economy with high precision manufacturing. I think everyone agrees, including Chinese leadership, that they need to rebalance towards more of a consumption and consumer economy. And the dream scenario would be if somehow we could do that together. 미국은 이제 아름다운 재균형을 원하며 이는 고부가 가치 제조업으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그 생산 기지는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잠시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출을 늘리려는 국가는 통화 가치가 하락하길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국 상품을 더 싸게 팔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국 소비자가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상대국 통화가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상 효과에 따라 당신의 재화를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백악관은 한국과 환율 정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달러는 약세를 보인 반면 원화와 엔을 비롯한 아시아 통화는 며칠 만에 2%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와 베센트가 강조해온 비관세 무역 장벽의 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약화해 미국 기업의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베센트는 이미 중국과 일본에 그들의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도록 계속 요구해 왔는데 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의사가 없습니다. 일본 역시 자동차 관세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플라자 합의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각국이 새로운 형태의 협정에 동의하도록 그토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관세 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각국이 달러 가치 하락에 동의한다면 미국 산업에는 큰 이득이 되겠지만 대미 수출 기업에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통화 정책 변화가 일본의 수출 중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일본의 통화 가치 상승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2년 사이에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50%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비롯한 주요 수출품 생산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수출 산업이 무너지면서 환율 변동만으로도 일본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1985년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15%라는 높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수출 증가율은 1.4%로 급감했습니다. 수출 증가율 급감은 일본의 자산 버블 형성과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자국 통화 가치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통화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달러가 기축 통화 이점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국과의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요 통화 대비해서도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협정이 미국의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확대 문제를 넘어섭니다. 통화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며 해당 국가들의 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센트는 왜 달러 가치 하락을 원할까요? 첫째,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IMF와 아폴로 연구소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최소 50% 이상 더 큰 피해를 볼 전망입니다. 중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 경제는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여력이 충분합니다. 반면 미국은 GDP가 0.9%포인트 급감할 수 있고 이미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무역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소비와 수출 회복을 통한 경기 반등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높은 인건비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개발도상국 대비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은 다른 국가들의 통화 평가 절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외국 제품의 가격 인상 효과에 더 가깝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중단되었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30% 관세는 여전히 중소기업에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중국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30%의 기업은 운영자금이 1개월분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50% 이상은 고작 2개월분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버티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의 통화가치 상승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리세오링을 추진하는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직접 경쟁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과 여러 동맹국 간의 무역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사실상 타겟책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관세 감면 조치 없이는 협상 타결이 불가능합니다. 토요타는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1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토요타가 전체 생산 시설을 완전히 이전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 내에서 연간 최소 3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국 시장 매출의 전체의 25% 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최종적인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 관세 정책의 지속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트럼프의 정책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후퇴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경기 후퇴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향후 실업률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국가 부채는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기 후퇴기에는 장기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2%포인트 하락 시 연간 이자 비용은 5,700억 달러가 줄어듭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할 겁니다.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국민 소득이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업급여 지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면 GDP 대비 4%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1조 3천억 달러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은 경기 후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선택지 중 하나는 전 세계와 통합 정책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해 미국 수출을 부양하려는 강경한 전략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최근 금융회의에서 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we will not abide the IMF failing to critique the countries that most need it, principally surplus countries. In line with its core mandate, the IMF needs to call out countries like China that have pursued globally distorted policies and opaque currency practices for many decades. 그러나 세계 통화 가치를 조정하려 할 때는 항상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미국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과도하게 금융화되어 있어 달러 가치 변동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대중국 관세 유예 조치 이후에도 계속 경고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들이 미국 시장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UBS의 부유층 고객들은 미국 달러 자산에서 탈피해 금, 중국 자산, 심지어 암호화폐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 가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달러의 지속적인 약세일 것입니다. 아시아 투자자로서 저는 달러 기준으로 사고할 뿐만 아니라 현지 통화로도 모든 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올해 기술주가 5% 상승하더라도 달러가 6% 하락한다면 내 수익을 현지 통화로 환산하면 1% 하락하는 셈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가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해외 펀드들은 이와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센트가 달러를 평가절하시키려 한다면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겁니다. 아시아 수출업체들은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계속 하락한다면 많은 수출업체와 휴자자들이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상당량의 보유 자금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10%의 사업 마진이 달러 가치 하락만큼 감소하면 결국 수익도 동일하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평가 절상이 얼마나 가능할지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베센트가 주요 수출국들과 통화 협상을 성사한다고 해도 이것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미 수익률이 급증하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경고했던 것과 같은 폭락입니다. 10년 만기 채권은 현재 4.5%를 훌쩍 넘었고 30년 만기 채권은 5%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채 위기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채 수익률이 그 점을 반영하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국채 수익률이 급증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조처를 했습니다.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했던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달러 가치 하락을 목격하면 자국으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을 팔거나 위험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처지라 더 이상 채권을 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채권 시장의 달러 가치 하락의 최종 저지선 연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채 수익률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경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 무역 전쟁에서는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완벽한 해법이 없습니다. 관세율을 조작하거나 세계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고 하면 채권 시장은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운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 수익률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라자 합의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에게는 악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를 강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지 자산 보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 시스템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이들 앞지하 채권으로 흘러들어가 달러 가치는 약화할 것입니다. 한편 전 세계 수출업체가 달러 보유액을 털어내는 것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감소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들은 언제든 상대국의 채권 자산을 상호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이 한국 채권을 매입하고 한국이 일본 채권을 매입하고 일본이 중국 채권을 매입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상호 채권 매입을 하려면 달러가 전 세계적인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역으로 달러화를 팔아야 합니다. 각국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상호 채권 매입을 현실화하려면 극심한 달러 자산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베센트 장관의 통화 정책 변경이 많은 이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산업을 되살리려고 플라자 합의 또는 말하라고 합의를 통해 시장을 제대로 파괴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의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대한 유예 조치 직후 그는 세계 수출업체에 대해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So we would like to see them increase consumption. We would like to see them open their market to American products. So there are two ways to rebalance. One is fewer Chinese goods in the U.S. market. The other is more American goods in the Chinese market. And my guess is that the answer is somewhere in between. 이 메시지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 수출업체에 대해 국내 재화의 생산량을 줄이고 내수를 늘리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해당 방정식의 단지 반쪽에 불과합니다. 다른 하나는 환율 협상인데 이는 미국 시장을 포함한 모든 상대국의 위험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베센트를 위해 각국이 자국 통화를 절성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미국 수출 경제를 구제할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전에 주의하세요.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